자,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요, 앞선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과 다르게요, 고정된 시도 횟수가 주어져 있을 때 성공 횟수가 몇 번 있는가에 관심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전을 앞서서는 앞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는가에 관심 있었다면 지금에는 10번 던지면 과연 몇 번이나 앞면이 나올까? 우리가 자유투를 2번 쏘면 몇 번이나 성공할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우리가 possible outcome이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가능했다면, 자,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는요, 성공 횟수가 0부터 시작해서 최대 시도 횟수, 뭐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n까지 딱 finite 한 결과값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항분포에 관련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밀그램 익스페리먼트고요. 이제 우리가 실험에 참여할 4명의 개인을 이제 무작위로 선택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4명 중에 정확하게 1명만 성공, 즉 이제 충격을 주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명을요, 그냥 편의상 앨런, 브리트니, 캐롤라인, 데미언 해서 A, B, C, D라고 할게요. 자, 우리 4명 중에 정확하게 1명만 충격 주기를 거부하는, 즉 성공이 딱 한 번만 나올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A만 거절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충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 확률은 당시에 0.35라고 했죠. 실패 확률은 0.65.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은요, 요 4개를 다 곱한 0.0961 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성공이 딱 한 번만 나오는 케이스는 이 시나리오 1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제 브리트니만 이제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확률 0.0961. 시나리오 3도 마찬가지고요. 4도 우리 데미안만 거절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모두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 정확히 한 번만 성공이 나올 확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확률의 합으로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 곱하기 0.0961, 즉 0.384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계산했던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같은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총 4명 중에 1명만 충격을 주기를 거부한 케이스, 그래서 총 4번의 시도 중에서 한 번의 성공만 나온 케이스를 구하는 확률이었죠. 자, 이걸 우리가 일반을 해보면요. 자, n번 시도할 때 k번 성공이 나올 확률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구한 케이스 보면요. 총 4가지 시나리오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의 확률을 우리가 구했었죠. 자, 시나리오 확률. 자, 이 4개는 어떻게 구했나요? 4명 중에 딱 1명만 순서와 관계없이 선택할 방법. 이렇게도 쓰죠. For choose one. 그래서 4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싱글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는요. 한 케이스만 성공, 즉 0.35 한 번,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 실패할 케이스들은 3건 이렇게 구했죠. 자, 이 부분이 성공 횟수니까 P의 K승, 뒷부분은요, 이제 실패 확률 1 빼기 P의 총 실패 횟수, 이거 N 빼기 K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같은 경우에서는요, N choose K 곱하기 P의 K승 곱하기 1 빼기 P의 N 빼기 K, 그리고 X가 이 경우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NP 총 시도 횟수 number of trials, 이쪽이 성공 확률일 때 probability X가 small k1 확률은 이렇게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small x로 변하게 되면요, 이것만 우리가 small x로 바꿔주시면 돼요. 노테이션의 차이고 큰 개념의 체인지는 없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항 분포는요. 이제 성공 확률이 P인 독립적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시행했을 때 정확하게 K번 성공이 나올 확률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왜 우리가 그 공식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앞선 4개의 시도 중에 정확하게 한 번 성공이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all possible cases 혹은 시나리오를 다 써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죠. 즉 공식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이 number of trial에 해당하는 n이 굉장히 크거나 혹은 k가 1이 아니고요. 또 다른 숫자 뭐 2나 5 이런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오면요. 그 해당 확률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n이 9고요. k가 2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all possible cases를 다 써본다고 하면요. 처음 2번만 refuse 하고요. 세 번째부터는 그냥 다 충격, 쇼크를 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이것도 정확하게 K가 2인 케이스죠. N은 9고요. 자, 두 번째도 보면 첫 번째 사람은요. 전기 충격을 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만 이제 거절하고요. 이것도 정확하게 K가 2고요. 마찬가지로 셋, 넷,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다섯 번째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걸 일일이 다 손으로 쓰고 하나하나씩 세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오류도 발생하기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choose 펑션을 쓰면요. 비교적 쉽게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n번 중에 정확하게 k번을 골라내고요. 그 성공 순서는 중요치 않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combination을 쓰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다면 우리 참고로 permutation을 쓸 거예요. permutation. 자, 이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근데 예전에 아마 고등학교 때는 N choose K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다면요. 이제 우리 대학 레벨에서는 다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씁니다. 긴 가로를 쓰고 N choose K 이렇게 쓰고요. 아시다시피 그 definition 자체는 이 공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K 팩토리얼.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써드리면요. n 팩토리얼은요. n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모든 정수의 곱이고요. k 팩토리얼은 k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정수의 곱. 그 다음에 n 빼기 k 팩토리얼은요. n 빼기 k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K는 1이고요. N이 4일 때 경우의 수는요. for choose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efinition 그대로 가져오면요. 4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모든 곱 나누기 1부터 1까지의 곱은 1이죠. 그 다음에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이 부분 캔슬 아웃 돼서 4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K는 2고 N이 9인 케이스는요. 9 choose 2 그다음에 9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그다음에 N 빼기 K 팩토리얼 그래서 7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캔슬 아웃 돼서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해서 36 이것도 쉽게 알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K가 크면 클수록 사실상 계산은 조금 더 간단해요. K가 N에 근접할수록 계산이 좀 쉬워요. 뭐 그 이유는요. 이 부분 n-k 팩토리얼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8 팩토리얼 9 빼기 8 팩토리얼 하면 이쪽이 1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이렇게 캔슬 아웃 되면 9
쉽게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이미 이게 could choose one이랑 같다는 것도 알 거예요. 자, 이 경우 좀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number of trial은 n이고요. 그 다음에 k가 n 빼기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n 빼기 2 정의대로 혹은 공식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cancel out 돼서 분자가 n 빼기 1만 남고요. 아래는요 2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의 확률을 표현할 때는요. 만약에 P가 성공 확률 1 빼기 P가 실패 확률 N이 number of trials 그 다음에 K가 총 성공 횟수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는 X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X가 K1 확률 자체는 이렇게 경우의 수 곱하기 각 시나리오의 확률로 이 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아래 예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What is the probability of exactly one of four people refusing to? 이쪽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까 계산했던 거 공식으로 구해봐라 이런 뜻이고요. X가 이제 이 경우에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4번 시도했고요. 성공 확률은요 0.35예요. 따라서요 여기서 우리가 확률 probability X가 1일 확률은요 공식대로 넣으면요 여기 n choose k 곱하기 p의 k승 1 빼기 p의 n 빼기 k승 그래서 for choose 1 0.35에 K승이니까 1승 0.65에 N이 4니까요. 4 빼기 1승 해서 0.09614 곱하기 0.3844 물론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좀 앞서서 이렇게 공식대로 구하긴 했는데 공식을 써도 이렇게 똑같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항분포의 간단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다음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 A는요. 각 시행은요. 버널리 트라이얼은 반드시 인디펜던트여야만 합니다. 이게 맞죠? 애초에 정의 자체가 n번의 independent Bernoulli trial 했을 때 정확히 k번 성공이 나올 확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항분포를 쓴다고 했죠. 그다음에 b번 시도 횟수 n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의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죠. 네, 반면에 geometric distribution은 이 트라이얼 자체가 성공이 나올 때까지 하니까 무한히 가능하지만 이 양분포는 그런 게 없죠. 딱 정해진 횟수에서 몇 번 성공하는가 그게 관심 있을 때 쓰는 분포예요. 자, C번 각 시행 결과는요. success 혹은 failure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맞죠? 이것도 왜냐하면 n번의 Bernoulli trial을 했다고 하니까 결국에 Bernoulli trial은요. success or failure 두 가지 결과만 가져야 되죠. 그래서 C번도 맞고요. 자, D번 the number of desired successes 우리가 원하는 성공 횟수 K는요 반드시 시행 횟수 N보다 커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1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이거 불가능하죠. 자, 이 케이스는 그래서 틀렸다. 2는요. 이제 성공 확률 P는요. 각 시행에 대해 동일해야 합니다. 네, identical Bernoulli trial 이란 말이 사실상 앞선 슬라이드에서 좀 빠져 있긴 한데 네, 이 P는요. 항상 동일해야 돼요. IID,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n번 했을 때 k번 성공 나오는 경우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자, 이 부분 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해볼게요. 2012년 갤럽 서베이에 따르면요. 미국인의 26.2%가요. 비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인 10명을요. 우리가 무작위로 뽑았을 때
표본 중에서 정확히 8명이 비만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이게 만약에 소표본이라고 하면요. 즉, 우리 상자에서 뭐 빨간색이 2개, 그다음 파란색이 하나라고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시도에서 파란색이 뽑힐 확률은요. 3분의 1이죠. 근데 두 번째 시도 첫 번째에서 파란색이 뽑혔는데 두 번째 파란색이 뽑힐 확률은 여전히 3분의 1인가요? 아니죠. 이제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스몰 파퓰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이 확률이 유지된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이 경우에서는 이제 나라 모든 미국인이죠. 굉장히 많죠. 우리 대표본 large population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뽑힌 시도에서 비만이 뽑혔거나 비만이 아닌 사람이 뽑혔거나 두 번째 뽑은 사람이 비만일 확률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버널리 트라이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요. 우리 X가요. 둘 다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서 X가 자, number of people bis라고 할게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의 수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10명을 뽑잖아요. 따라서 10명,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1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비만이냐 이걸 묻는 거고 이때 성공 확률은 26.2%, 0.262 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x가 정확히 8인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공식대로 쓰면 10 choose A 곱하기 P의 0.262의 성공 횟수 8승, 그 다음에 1 빼기 0.262의 10 빼기 8승 공식에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 choose 8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45, 그 다음에 이쪽 다 계산을 해보면 0.262에 8승 곱하기 0.738에 2승 해서 대략 0.0005 정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자, 이번에도 이제 유명한 birthday problem에 대한 예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사람들 2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을 확률은 얼마일까?입니다. 자, 문제는 좀 매우 불친절한데요. 좀 가정이 필요해요. 일단 1년이요. 365일로 가정을 할게요. 어떤 경우에 364일도 있잖아요. 근데 고려하는 연도는 이제 365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일이요. 유니폼하다고 가정할게요. 즉 1월 1일에 나올 생일인 사람들의 확률이 365분의 1, 1월 2일도요. 365분의 1, 1월 3일도 365일, 5분의 1, 12월 25일도 365분의 1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러한 가정이 없으면요. 사실상 이 문제는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A랑 B라는 사람이 뽑혔다고 할게요.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생일은요. 총 365가지가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B도요. 365가지가 있죠. 그래서 총 파서블한 조합은요. 자,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하면 365의 제곱계가 있을 거고요. 둘이 생일이 같은 날이 딱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어떤 날이든 관계없이 공유만 하면 돼요. 즉 1월 1일, 1월 1일 이것도 원하는 케이스고요. 1월 2일, 1월 2일 이것도 원하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A의 생일, B의 생일 이렇게 공유되는 케이스가 총 365가지가 있죠. 그래서 365분의 1이다. 이걸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같은 가정 하에 문제를 풀게요. 우리가 366명을 뽑았대요. 이번에는. 자, 이 경우에 적어도 2명이 생일을 공유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확률은 1입니다. 왜?
최악의 케이스 모두가 다 달라지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enlist니까요. 모두 다 다르려면요. 어떤 사람은 1월 1일, 어떤 사람은 1월 2일 해서 어떤 사람은 12월 31일 각각 다 다른 생일을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365명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366명 뽑았잖아요. 한 명은요. 이 중에 하루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우리 요 어썸션에 따르면요. 가정에 따르면. 그럼 어느 날이든 가지면 생일을 공유하는 커플이 생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상 with probability 1으로 생일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 물론 이제 세 사람도 공유할 수 있고 네 사람도 공유할 수 있어요.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세 번째, 이번에는요. 121명을 뽑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적어도 2명이 생일을 공유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이거죠. 이 경우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365개의 날 중에 121개의 날을 고르는 사건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robability 이제 share at least two people이 share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요. 1 빼기 no match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 probability no match는요. 어떻게 구해요? 1 곱하기 그 다음은 1 빼기 365분의 1 곱하기 1 빼기 365분의 2 곱하기 1 빼기 365분의 1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계산해보면 365에 121승 분의 365, 이 1은 365분의 365니까요. 364 곱하기 245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21 팩토리얼 곱하기 365 121 컨비네이션 이렇게 표현이 되고 뭐 계산기를 써서 계산해보면 거의 0이라고 해요. 따라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robability at least one match는요 여기 있죠? 같죠? 그래서 거의 1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expectation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갤럽 서베이에 관한 거고요. 자, 우리가 임의로 100명의 아메리칸들을 뽑았을 때 대략적으로 몇 명이 비만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만약에 X가요. number of people obese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100명 중에 성공 확률은 26.2% 몇 명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비만일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기대값 구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도요. 앞서서 우리 geometric distribution 일 때도 그 우리 x가 geometric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수 파라미터가 p였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expectation과 variance를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보여드렸고 이 부분은 증명을 안 했죠. 확률의 개념 및 응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항분포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정규 분포와 다르게 뮤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져 있지 않죠. 이것도 성공 확률 P에 의존해요. 자, 이걸 바탕으로요. 우리가 expectation과 variance를 이제 각각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variance는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정의대로만 가시면 돼요. All possible outcome X가 취할 수 있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우리 n번 시행했을 때 성공이 단 한 번도 안 나올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성공일 케이스가 n이죠. 그 다음에 해당 확률은요. n choose k인데 이 경우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의 x승 1 빼기 p의 n 빼기 x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x가 0일 때는요.
이 경우에 x를 또 한 번 더 곱해줘야 되죠. 기대값의 정의는 이 x 곱하기 해당 확률의 합이니까요. 자, x가 0일 때는요. 이거 곱해봤자 0이죠. 확률은 양수고 이쪽은 0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요. x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요. 둘은 똑같죠.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전개하기가 어려우니까 n 추수 x를 우리가 풀어서 쓰도록 할게요. 정의대로 n 팩토리얼 나누기 x 팩토리얼 n 빼기 x 팩토리얼 p의 x승 1 빼기 p의 n 빼기 x승 곱하기 x.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서로 캔슬아웃 시킬 부분이 생겼죠. 이 부분.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요. 그냥 파란색으로 쓸게요. x는 1부터 n까지예요. 자, x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x 팩토리얼 윗부분은요. 자, n 팩토리얼이니까 n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p의 p 곱하기 p의 x 빼기 1승 그 다음에 1 빼기 p의 n 빼기 x승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기 있는 n과 p는 x와 무관한 상수죠. 따라서 np 곱하기 서메이션 x는 1부터 n까지 x 빼기 1 팩토리얼 n 빼기 x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1 팩토리얼 p의 x 빼기 1승 1 빼기 p의 n 빼기 x승.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좀 편의상 x 대신에 x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x 프라임은요, 이제 x 빼기 1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x 프라임이 취할 수 있는 거는요, x 자체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0, 1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까지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x 프라임은 0부터 n 빼기 1을 취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우리 편의상 n 프라임을요, n 빼기 1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래서 이 부분을 n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x 빼기 1 팩토리얼은요, 당연히 x 프라임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빼기 x는요, n 프라임 빼기 x 프라임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n 빼기 1 팩토리얼은 n 프라임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의 x 프라임 승 그 다음에 1 빼기 p의 마찬가지로 n 프라임 빼기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 안쪽 부분은요. 어떤 확률 분포의 확률인가요? 여전히 이항 분포죠. 이항 분포 확률 변수 인 n 빼기 1,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요, 여전히 p예요. 그렇죠? 자, all possible outcome 0부터 n 빼기 1까지, 여기 n 빼기 1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of sample space는 항상 1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요, 1인 거 알 수 있고요. 뭐 이 성질 바탕으로 해도 이게 1인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n 곱하기 p 뭐 제가 폐기처럼 쓰긴 했는데 여기 곱하기고요. n 곱하기 p만 남게 돼요. 따라서 이항분포의 expectation은 n 곱하기 p라는 거를 아주 쉽게 증명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기초통계학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n 곱하기 p가 평균이라는 거 이거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외워서 많이 쓰시죠. 자, 이렇게 돼서 이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number of trial 100명을 뽑았죠. 그래서 100명 성공 확률은요. P죠. 0.262. 그래서 약 26.2명이 비만일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굳이 안 써도요. 여러분들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동전을 던진다고 해볼게요. 10번 던진다고 할게요.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5번이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n 곱하기 p.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은요, 10번 시도하고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면 한 5번의 성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 근데 우리가 보여드린 거는 이 n과 p가 10과 2분의 1이 아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도 이렇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뮤는 n 곱하기 p다. 자,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과 마찬가지로요. 26.2라는 거는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날 1일차에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한 25명이 비만이라고 밝혀졌고요. 두 번째 날에 또 똑같은 실험을 해요. 100명을 새로 뽑아요. 그러면 또 한 24명이 비만이 나오고 3일 차에 또 실험을 해봅니다. 이번에 27명이 나와요. 뭐 계속 할 수 있겠죠? 며칠? 한 100만일. 같이 해보면요. 이 경우에는 한 20명이 비만이라고 할게요. 자, 이 26.2라는 게 변동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할 때요. 여기에 대한 이 결과값에 대한 모든 평균이요. 약 26.2가 나온다는 걸 의미하지요. 정확하게 우리가 100명을 뽑으면 사람을 뭐 딱 반 해가지고 26.2명만 비만이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런 경우에 expectation과 뒤에 설명할 베리언스에 대한 해석을 항상 주의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기대값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variability, standard deviation과 variance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대값은요, expectation of x가 만약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총 시도 횟수 n, 그다음에 성공 확률이 p라고 하면요. 기대값은 n 곱하기 p고요.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루트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 따라서 시그마 제곱은 np 1-p 이렇게 하죠. 어떤 책에서는요. q를요. 1 빼기 p로 정의해서 이 부분을 npq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비시티 레이트에 대한 예로 돌아가 보면요. 그 예에서의 시그마는요.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n은 100, p는 0.262, 1 빼기 p는 0.738에서 4.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100명을 랜덤 샘플링 한다고 치면요. 평균적으로 26.2명의 사람들이 비만일 것이고 이때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약 4.4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에서 한번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모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모양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나온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봐서 그 히스토그램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오타네요. 이제 H가 아니고요. follow겠죠. 이제 다음 히스토그램들은요. 우리가 성공 확률이 0.10이라고 가정되어 있고 number of trial을 10, 30, 100, 300으로 늘려가면서 그린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n이 10인 경우에 히스토그램 30, 100, 300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처음에 n이 10일 때는요. 딱히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이렇다 할 모양이 없죠. 뭐 굳이 하자면 이쪽에 피크가 하나인 그리고 꼬리는 오른쪽으로 좀 긴 라이스 큐트 되어 있는 분포 같아 보이죠? 근데 n이 30이 되니까 어때요? 그 치우침 정도가 좀 줄어들어 보이죠? 그래서 n이 점점 커져. n이 100이 되면 어때요? 점점 더 시메트릭해 보이죠? n이 300이니까 거의 정규 분포와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듯이요. 이제 n이 점점 커지면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요. 정규 분포와 모양이 굉장히 흡사해져요. 달리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항분포의 어떠한 확률을 구할 때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샘플 사이즈, 즉 이제 넘버 오브 트라이얼을 얼마나 크게 하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랑 유사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스레숄드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경우에 당연히 n이 충분히 크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n 곱하기 p도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n 곱하기 1 빼기 p도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하면요. 우리는 그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와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한 스레숄드가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뒤에 그림을 좀 더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예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이제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항분포의 파라미터는 number of trial, n과 성공 확률, p가 있겠죠? 자, NP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나요? 이거죠. 자, 조건 자체는요. n 곱하기 p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n 곱하기 1 빼기 p도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물론 이제 어떤 책에서는요. 이걸 10 대신에 5를 쓰는 책들도 있고요. 뭐 7을 쓰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이제 10이라고 할게요. 자, A번 보시면요. n 곱하기 p가 어때요? 100 곱하기 0.95는 95죠. 자, 그래서 1번 조건은 만족해요. 근데 2번 조건은 어떨까요? 100 곱하기 0.05 해서 5밖에 안 되죠? 그래서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로 근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25 곱하기 0.45가요. 대략적으로 11.25잖아요. 그래서 10보다 크거나 같고요. 두 번째 조건 25 곱하기 0.55죠. 1 빼기 p니까 이 경우는 13.75니까 마찬가지로 10보다 커서 만족이 돼요. 자, A번과 비교해보면요. 넘버 오브 트라이얼은 A번이 훨씬 커요. 하지만 P가 극단적으로 0에 가깝거나 1에 가까운 경우가 아닌 2분의 1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오히려 더 잘 이 조건을 더 잘 만족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넘버 오브 트라이얼만 바탕으로 이게 크다고 반드시 해당 이항분포가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주장은 할 수는 없습니다. C번은 넘버 오브 트라이얼이 더 크죠. 대신에 P가 어때요? 더 0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체크를 해보면요. 150 곱하기 0.05는요. 7.5죠. 그래서 안 되고요. D는요. n이 더 커졌어요. P는 어때요? 더 작아졌죠. 따라서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n 곱하기 p가 10보다 작아서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이 경우에 B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이항분포에 관한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스북 유저에 관한 예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약 25%가 파워 유저라고 해요. 저도 이 파워 유저의 개념은 잘 모르고요. 여하튼 간에 이 파워 유저가 25%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사용자의 평균 친구 수는요. 약 245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245명의 친구가 있는 이제 평균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파워 유저로 간주되는 이제 70명 이상의 친구가 있을 확률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총 245명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슬롯이 이렇게 245개를 그릴 수가 있고요. 파워 유저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파워 유저이면 성공, 아니면 fail. 성공, 성공, fail. 이때 성공 확률은 어때요? 0.25죠. 따라서요, 요 실험은요, 당연히 우리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때 총 시도 횟수는
45,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요, 0.25,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robability x가 우리가 245명을 뽑았는데 파워 유저가 70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보면 probability x가 7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요, x가 70, x가 71. 자, 각각의 아웃컴들은 다 exclusive 아웃컴이죠. 다 상호 배반적이에요. 파워 유저가 70명이면서 동시에 71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써보면 몇 명까지 있죠? 총 245명 뽑았으니까 245까지 하면 돼요. 그럼 각각의 우리가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P도 지금 0.25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냥 P라고 쓸게요. 자, 딱 봐도 굉장히 긴 작업이 요구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계산을 몇 번 해야 돼요? 이 복잡한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n과 p가 굉장히 크잖아요. n도 245고 p도 0에 근접해 있지 않고요. 또 1에 근접해 있지도 않고요. n 곱하기 p를 계산해 보면 245 곱하기 4분의 1 해서 당연히 10보다 크고요. n 곱하기 1 빼기 p도요. 당연히 10보다 크게 돼요. 그래서 해당 분포는요, 사실상 정규 분포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approximately 우리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때 평균은요, 원래 이항 분포의 평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은 n 곱하기 p였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요, 루트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라고 했죠. 자, 이러한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사적으로 따른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245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혹은 이제 이 부분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probability를 저기 probability 확률을요. 다 계산을 일일이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보시면은 이 정규 분포 해당 n 곱하기 p는 61.25, 그다음에 시그마는요 루트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 6.78에 해당하는 이제 정규 분포의 density를 그린 거거든요. 종 모양이죠, 딱 봐도. 자, 우리가 원하는 건요, 여기 70명 이상일 확률이에요. 여기 있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확률의 합이죠. 지금 밑변이 1이에요. 그래서 뭐 달리 얘기하면 이 높이들을 각각 다 더해주는 값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건데, 자, 이 정규 분포로 봤을 때는 이 70보다 큰 여기 area가 몇입니까?로 우리가 문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probability x가 70보다 크다는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를요. x가 이제는 정규 분포 61.25, 6.78을 따른다고 해서 probability x는 70보다 크다는 것을 probability x 빼기 61.25 그다음에 정규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70 빼기 61.25 6.78 해서 표준 정규 분포가 Z가 여기 8.75 나누기 6.78 해서 어떠한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한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표를 통해서 요 probability가 얼마인지 표는 사실상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바꿔서 또 해보면 Z가 8.75 나누기 6.78 이렇게 나눠서 여기 있는 확률 값을 표에서 구한 다음에 이 1로 빼준 다음에 원하는 확률을 근사적으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많이 계산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요. 결국에 파워 유저가 70명 이상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근사해보면 이런 벨 쉐입에서 70보다 큰 요 영역이죠. 그래서 이 Z 스코어를 구해서 1.29라는 거 안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값, 즉 여기 색칠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 계산해보면 0.0985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약 9.85%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규 분포는요, 앞서 설명했던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죠. n 곱하기 p가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1 빼기 p가요 10보다 큰 경우에는요, 정규 분포와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띠게 돼요. 따라서 이제 노멀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을 한데요. 제가 앞서서도 몇 번 강조했지만 거기에서 구한 확률은요, 근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확률이에요. 정확한 확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자,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이제 근사 조건, 이 조건이 이제 만족되더라도요, 작은 범위의 개수의 확률을 추정할 때는 제대로 이제 확률 값을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값 간격에 대해서 우리 양 방향으로 0.5씩 익스텐드 확장시켜주는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방법을 취하면요, 조금 더 비슷한 확률값을 혹은 더 정확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요. 자, P가 성공 확률이 0.151 때 우리가 400명에서 49명, 50명, 51명의 이제 흡연자를 관찰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n 곱하기 p 먼저 조건부터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400 곱하기 0.15죠. 이거 10보다 크고요. n 곱하기 1 빼기 p는요. 당연히 더 크겠죠. 자, 따라서 우리 정규 근사 방법을 써도 되고요. 아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우리가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총 400번 시도해서 성공 확률은 0.15라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구하고자 하는 이제 확률은 49대 한번 계산을 하고 50대 한번 하고 이렇게 x는 51대 한번 이렇게 한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이 true probability는요 0.0649라고 해요. 근데 근사적으로 우리가 앞서 했던 Z-스코어를 이용한 방법으로 해보면요. 요 파란색 영역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요. 49부터 51까지 요 영역을 계산을 해보면요. 약 0.0421이에요. 확률값이 둘 다 작은데 약 0.02 정도 50% 이상이나 차이가 나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쪽 부분 약간 이 모퉁이가 다 잘려 나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이 49부터 51까지의 그 확률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0.5씩 확장해서 49.5부터 시작해서 51.5까지 요 영역, 그러니까 즉 요 부분까지 확장한 이 부분을 이제 근사적 확률로 제시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는 조건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챕터가 아니고 다음 챕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먼저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n이 이제 충분히 큰 케이스를 생각할게요. n이 한 1000 정도 굉장히 크다고 할게요. 근데 p도요 0에 굉장히 근접하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총 시도를 했을 때 몇 건이나 성공을 할까요? 1000번 해봐야 성공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이쪽 X축이 number of successes 했을 때 성공을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998건. 그 다음에 한 건 성공한 사람이요? 어때요? 한 2케이스 되겠죠? 혹은 이걸 만으로 늘려도 비슷해요. 색깔 바꿔서 다시 그려보면 만으로 바꿔봐도요. 이 바가요. 더 높아질 뿐이에요. 9,000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건만 성공할 사람이 한 500건. 그 다음에 2건 성공할 사람은 한 100건. 그 나머지가 아주 일부가 이렇게 다 나눠 갖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 시메트릭해 보이나요? 딱 봐도 벨 쉐입이 아니죠? right skewed. 이렇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실패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케이스예요. 그럼 대부분 성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지워서 그림을 그려보면요. 또 히스토그램 그려보면 여기가 n이라고 하면 n에 대부분 이렇게 우뚝 기둥이 서 있을 거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서 있겠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어때요? 이제 벨 쉐입 아니죠? 딱 봐도 left skewed 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앞서 제가 설명했던 조건 P가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1에 근접한 경우에는요. 이 이항분포의 모양이 정규분포와 같기 매우 어렵습니다.